안녕하세요. 오늘은 188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링컨의 일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연세대학교 전에 이제 교수님으로 계셨던 김동길 교수님, 지금도 이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강의도 나가시고 설교도 하시고 세미나도 이렇게 하시는, 방송 출연도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군사정권 시절에 굉장히 이제 압박을 받으셨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책을 또 쓰고 난 이후에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위인전집을 많이 이렇게 읽게 되면 정말 좋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 책이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강연 도중에도 굉장히 링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뭐 불혹의 나이 때 이제 책을 이렇게 재판했고, 이게 이제 초판이 나와가지고 많이 팔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한 이후에 1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재판을 하게 됐는데, 재판한 이후에도 이 책은 꾸준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쓰면서 뭐 본인 자신이 책을 쓰긴 했지만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링컨의 자서전의 기록들을 많이 참고해가지고 이 책은 이제 링컨의 자서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도 쭉 이렇게 뒤쪽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런 자기가 이제 번역 겸에 이제 글을 종합해서 이제 쓴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단순히 한마디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러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링컨이라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내게 던지는 순박한 젊은이가 있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의 일생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엮어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다만 그의 사람됨을 알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을 골라서 썼다. 이 땅에 태어난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용기의 희망과 지혜를 주고 싶어서 나는 이 책을 쓴 것이다. 그들이 가난에 지쳐서 비판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링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지금 농가에 삐걱거리는 툇마루에 앉아서 혹은 어느 침침한 공장 합숙소의 30속짜리 전등불 밑에서 잠오는 눈을 비비는 젊은 남녀와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입지전을 사랑하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소위 지도자로 자처하는 이 나라 각계각층의 기성인들에게도 링컨은 반드시 무슨 교훈이나 암시를 던져줄 것이다. 책임 있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만이 중요하지는 않다. 남들이 나를 선장님이라고 불러주는 사실에 만족하지 말고 모든 폭풍과 파도를 뚫고 목적지까지 그 배를 무사히 끌고 가는 정성과 노력을 더욱 귀히 여겨야 한다. 나라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 것 같으니 말이다. 그들은 위에서도 링컨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다. 정직하게 착하게 살면서 열심히 사심없이 일한다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 우리는 링컨에게 배우게 된다. 그 책임감, 그 지혜, 그 용기, 그 너그러움, 그 여유, 그 건강, 그 상식, 그 유머, 그에게 배우는 것은 또한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역사상의 인물 중에서 내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두말할 나이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세속의 역사 속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이순신과 링컨을 들겠다. 그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내게는 그 두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링컨에 대한 자선을 쓰게 됐는데요. 이 책이 이제 사회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 많은 이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김동길 교수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15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재판을 내게 되는데요. 재판을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년 전의 일이다. 샘터 김재순 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링컨에 관한 짤막한 전기를 하나 펴냈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꼭 15년 전의 일. 물 같은 세월이라더니 어찌 그렇게도 빨리 흘러갔는가. 15년 뒤인 오늘 이 글을 읽는 젊은 사람들 평범한 이야기처럼
넘기겠지만 이 책은 처음 출판된 1976년에는 이 사실이 놀라운 일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강행한 유신의 칼날에 서슬이 퍼올었던 공포정치의 그 시절, 바로 그런 상황 때문에 연행 구속, 재판을 거쳐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에 확정되어 복역 중 바로 그 대통령의 온정과 배려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 지 얼마 안 되던 나에게 책 한 권을 써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이 넓은 하늘 아래 또다시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유신 체제가 선포되기 직전 길은 우리 앞에 있다라는 책을 한 권 펴냈다가 우리가 당초 고초는 말과 글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웠다. 책은 몽땅 압수당하고 출판사 판매원은 말 못한 곤욕을 치렀기 때문이다. 자유의 몸이 되기는 했지만 자유는 없었다. 나는 전과자라는 낙인이 지켜 학원에서 추방당하고 교단에서 강단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나에게 책 한 권을 써달라고 부탁하다니. 링컨의 일생이 바로 나온 뒤로 나는 잘 팔리는 책을 쓰는 사람으로 알려져 출판사가 원고를 정탁한 일이 앞을 다투었다. 이럭저럭 15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내 이름으로 나온 책이 60여 권이 될 것 같으니 이 험난한 시대가 나로 하여금 책 많이 쓰는 사람이 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링컨의 일생의 책을 쓰고 난 이후에 사실 김동길 교수가 쓴 책들이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이렇게 잠시 살펴보면요, 링컨의 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게, 그리고 2장에서는 통나무집에서, 3장에서는 청년 링컨, 4장에서는 꿈 많은 시골 정치인, 5장에서는 사랑의 계절, 6장에서는 우울한 변호사, 제7장에서는 워싱턴의 서부인, 제8장에서는 먹구름이 퍼지는 가운데, 제9장에서는 백악관의 세주인, 제10장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11장에는 최후의 일가까지, 제12장에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을, 그리고 부록으로 생애의 줄거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링컨의 한 이 일생을 이렇게 링컨에 대한 그 자서전적인 것을 이제 보긴 보았습니다만은 이 책은 이제 읽어보면 그때 그 읽었던 그런 이 자서전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링컨의 전체 모든 그 부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